조코피TV는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 썬티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돈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주 충격적인 제 기준으로는 이 블록버스터 딜이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닉스과 브루클린 네츠 인근에 위치한 두 팀이 빅딜을 단행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미켈 브리지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과 어떤 픽이 또 오갔는지, 그리고 또 이 두 팀의 평점을 함께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켈 브리지스가 뉴욕 닉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자, 뉴욕이 미켈 브리지스와 2026년 2라운드 픽 한 장을 받는 조건으로 브루클린에게 보얀 보그다노비치 그리고 비보호 지명권 2025년, 2027년, 2029년, 2031년 4장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비보호 지명권 1장 2028년 픽 스왑 2025년 2라운드 픽 1장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사실 보그다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노쇠화하고 있는 선수고 이거는 사실 셀러리를 맞추기 위함이고 미켈 브리지스와 또 1라운드 픽이 여러 장 교환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 닉스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 문턱까지 갔던 팀인데 그동안 굉장히 이 1라운드 픽을 잘 쟁여놨었어요. 그래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할 때 팍 쓸 수 있는 그런 에셋이 금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켈 브리지스는 계속해서 팀에 요구했다고 하죠. 만약에 나를 트레이드 한다면 나는 뉴욕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뉴욕 닉스에 또 본인들의 절친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팀이 같은 디비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자, 미켈 브리지스는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2018-19 시즌에 82경기 뛰었고 19-20 시즌 때는 2년 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경기 수가 줄었죠. 거의 다 뛰었고요. 2021-22 시즌 때 82경기 그리고 2022-23 시즌 때 83경기 그리고 올 시즌 82경기 다 뛰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장도 없이. 네, 그만큼 이 미켈 브리지스가 본인의 그런 이 컨디션 관리나 또 몸 관리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지난 시즌 브루클린으로 이적하자마자 평균 26.1득점을 넣었는데 올 시즌은 사실 1옵션으로는 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약점을 노출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클린 네츠가 미켈 브리지스를 고점일 때 좀 팔지 못한 게 아닐까. 물론 브루클린 네츠도 한 시즌을 더 시험하고 싶었겠지만 이번 시즌이 평균 득점이 19.6점 그러니까 미켈 브리지스의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야투가 43.6%로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브루클린 네츠 이적 이후에 평균 6.6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 올 시즌 3.9개 다시 예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미켈 브리지스는 올 시즌이 어떻게 본다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상당히 1옵션으로 뛰기에는 좀 한계를 드러낸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옵션 혹은 사실은 3옵션으로 뛸 때가 가장 좀 어울리는 옷이라는 걸 본의 아니게 입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과연 브루클린 네츠가 미켈 브리지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을 때 비싼 값을 받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결국 뉴욕 닉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1라운드 픽을 뜯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닉스의 연봉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스타팅 5는 젤런 브런슨, 단테 디빈첸처, 미켈 브리지스, 줄리어스 랜들, 미첼 로빈슨입니다. 자, 미첼 로빈슨을 내보낸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첼 로빈슨의 연봉이 15밀을 안 넘어요. 그리고 RJ 하텐슈타인은 사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미첼 로빈슨을 그대로 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리저브 벤치를 살펴보면 듀스 맥브라이드, 이게 마일스 맥브라이드죠. 그 다음에 조시 하트, 그리고 데이컨 제프리스, 제리코 심즈, 그리고 디아키테. 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벤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베이스 5만 놓고 보자면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2024년 드래프트는 1라운드 24번, 25번, 38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닉스가 그래도 드래프트 시장에서 뻘짓을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번 드래프트가 흉작이긴 합니다만 자, 과연 이 세 장으로 어떤 선수를 또 데려올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자, 핵심 프리 에이전트는 총 4명입니다. 오지 아누노비, 그리고 RJ 하텐슈타인, 알렉 벅스, 프리셔스 아치우아인데 근데 아누노비와 하텐슈타인 둘 다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누노비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지 아누노비를 데려오기 위해서
RJ 베럿과 이마뉴엘 퀴클리라는 본인들이 직접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 2명을 태웠단 말이죠. 그런데 반년 렌탈하고자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35mm냐 40mm냐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5mm 7mm 차이로 또 아누노비를 잡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누노비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총 샐러리로 일단 140mm를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퍼스트 에이프런은 178.7mm, 세컨드 에이프런이 189.5mm입니다. 네, 그래서 세컨드 에이프런을 초과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샐러리 디자인을 상당히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뉴욕 닉스는 미켈 브리지스를 영입하면서 열심히 달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미래 엄을 쓴 거잖아요.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브리지스를 데려왔고, 자, 반면에 브루클린은 굉장히 시원하게 리빌딩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단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이는 2025년 드래프트 자체 픽을 회수했습니다. 2025년 픽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되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았다는 평과 함께 이제 리빌딩 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캠 존슨 그리고 DFS, 도리안 피니 스미스까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눈여겨봐야 될 브루클린 소속 선수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에릭 슬레이터라는 양반이 브루클린 네츠가 보유한 지금 1라운드 픽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자체픽 가져왔고 26년도 자체픽이 있고요. 29년, 30년, 31년 픽이 있고 그리고 2025년 픽이 또 미러키와 뉴욕을 통해서 또 생겼고 2027년도 마찬가지 그리고 2027년 필리를 통해서 탑 8 보호 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8년 스왑 픽 그리고 2029년도 또 하나의 뉴욕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픽을 가져왔고 지금 보시면은 1라운드 픽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뺨치는 수준인데 사실 션 막스 단장이 그동안 베테랑들 영입하면서 픽을 거의 다 소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픽들을 지금 죄다 찾아왔어요. 죄다 찾아왔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미켈 브리지스라는 슈퍼스타는 아니잖아요. 올 NBA급 선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내보내는 대가로 1라운드 픽을 2025년 자체 픽을 포함해서 다 회수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는 2025년 여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키스 스미스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2025년 여름에 70밀 혹은 80밀에 달하는 캡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자, 이 말인 즉슨 악성 계약이 지금 다 끝나는 시점이고 그리고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있으니 완전히 브루클린 네츠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0밀에서 80밀에 달하는 캡 스페이스가 올여름 2024년 여름 필리나 올랜도보다 더 많은 수치예요. 두 팀은 지금 60밀 정도거든요. 그런데 7에서 80밀이니까 진짜 브루클린 네츠는 완전히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1라운드 픽이 무덕이기 때문에 저는 브루클린 네츠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벤 시몬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반 시더리라는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벤 시몬스가 지난 3년 동안 57경기에 그쳤는데 40.3밀에 달하는 만기 계약을 활용해서 또 다른 나쁜 계약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드래프트 픽도 챙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더럽게 못하는 선수가 있다고 친다면 내가 그 선수를 받아줄게. 대신에 니네 벤 시몬스 가져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처리해 줄 테니까 그러면 드래프트 픽이라도 좀 줘. 2라운드 픽이라도 줘. 이런 장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벤 시몬스의 연봉 자체가 40.3밀인데 이 40.3밀이라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만기 계약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3일짜리 선수 만기 계약 돼봤자 캡룸은 이거밖에 안 나온 거니까. 그쵸? 이거밖에 안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벤 시몬스처럼 뛰지 못하고 오프시즌 때 맨날 그냥 쇼잉이나 하는 선수의 연봉이 빠지게 되면 이건 샐러리 덤프를 하고 싶어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벤 시몬스를 매물로 또 다른 악성 계약자를 받아오면서 거기에 픽을 덕지덕지 한번 좀 붙여보겠다라는 심산인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션 막스 단장은 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가 브루클린과 픽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픽 트레이드 이후에 피닉스가 빅3를 해체한다면 휴스턴은 데빈 부커를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였는데 맨 처음에는 케빈 듀란트라고 했지만
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고 데빈 부커를 노릴 것이다 라는 루머입니다. 자, 그래서 휴스턴은 2025년 1라운드 네츠픽 스왑 권리, 그 다음에 2026년 1라운드 네츠픽을 브루클린에게 되돌려줬고요. 그리고 휴스턴이 받는 건 2025년 1라운드 선즈 픽 스왑 권리, 그 다음에 2027년 1라운드 피닉스 픽, 그리고 2029년도 1라운드 선즈 혹은 댈러스 픽 스왑 권리. 자,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5년과 2026년 가치가 굉장히 높은 픽을 피닉스 선즈의 25, 27, 29 픽으로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자면 브루클린은 이 픽 장사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휴스턴 로켓츠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가 망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망했을 때 또 데빈 부커를 노릴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좀 여러 가정의 가상을 좀 덮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서 뉴욕 닉스는 이번 트레이드와 별개로 오지 아누노비를 지킬 것이다, 오지 아누노비가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셀러리 캡상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은 아웃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텐슈타인이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렸고, 또 경쟁팀들이 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같은 이런 아주 총알이 많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미첼 로빈슨을 뭐 트레이드 시킬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지만 반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텐슈타인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이 15밀도 되지 않는 미첼 로빈슨을 킵하면서 백업을 데려오는 수순이 맞지 않나 싶고, 저는 오지 아누노비를 지키고 싶어하고 당연히 연장 계약을 맺어야죠. 왜냐하면 나간 반대급부가 퀴클리랑 RJ 베럿이기 때문에 반년만 뛰고 간다면 이건 뉴욕은 약간은 뭐 뻘짓인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오지 아누노비를 잡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 아래 미켈 브리지스를 영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미켈 브리지스는 2, 3번, 그 다음에 상대 수비도 2, 3번을 막을 수 있고, 오지 아누노비는 한 칸 위의 선수들을 막을 수 있고, 실제 본인 포지션도 한 칸 위잖아요. 3번과 4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서로 포지션이 중복되고 또 뭐 아누노비의 대안으로 미켈 브리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뉴욕 닉스의 이번 트레이드 보관에는 충분히 아누노비를 놓치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아누노비와 하텐슈타인을 다 잡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둘 중에 한 명을 잡는다면 저는 오지 아누노비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저는 아누노비와 하텐슈타인 둘 다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로 빌라노바 대학 4인방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조시 하트, 단테 디빈첸조, 젤런 브린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켈 브리지스가 닉스에 합류하면서 빌라노바 4인방이 프로에서도 모였습니다. KBL에서 뛰었던 오마리 스펠먼만 진짜 뉴욕으로 간다면 뭐 5형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마리 스펠먼은 뭐 완전히 몸매가 스팸이 돼버렸고, NBA에서는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4명은 빌라노바 대학 시절 2018년 3월에 강란 NCAA 우승으로 빌라노바 대학을 2016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2년 만에 미국 대학농구 최정상에 올려놓은 바가 있죠. 그리고 이 4명은 진짜 코트 안팎에서도 엄청나게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고, 이미 제알런 브런슨, 조시 하트, 그 다음에 단테 디빈첸조는 지난 시즌 닉스에서 뛰면서 모두 다 정말 커리어 하이급 성적을 냈습니다. 팀 성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죽어있던 뉴욕의 농구에 대한 사랑도 다시 깨어났고, 여기에 미켈 브리지스라는 아주 훌륭한 롤플레이어가 가세했기 때문에 닉스 팬들은 이 빌라노바 대학 4인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코피의 트레이드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가 되는 윙 자원은 리그 전체적으로 뭐 품귀 현상입니다. 미켈 브리지스는 수비력도 좋고 평균 15점에서 22점까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록을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저는 아누노비를 잡지 못했을 때 대안도 함께 마련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선수의 포지션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누노비가 그냥 떠난다? 그래도 미켈 브리지스가 있다면 줄리어스 랜들 건강하게 돌아오겠죠. 랜들도 몸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지금 트레이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누노비가 간다고 하더라도 줄리어스 랜들, 미켈 브리지스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별 4개를 주겠습니다. 물론 1라운드 픽을 많이 쓰긴 했고, 요새 1라운드 픽이 뭐 완전히 금값을 넘어서 진짜 그냥 돈 그 자체인데,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직접 드래프트해서 뽑고 그 다음에 키우지 않는 이상 4월이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진짜 한정판 모델 살려면 웃돈 주고 사와야 되듯이, 저는 뭐 그만큼의 1라운드 픽을
쓰면서 승부수를 띄울 필요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브루클린 네츠에게는 별점 5개를 주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2025년 자체 1라운드 픽을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자원들을 뜯어왔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케빈 듀란트가 결국 캠 존슨과 브리지스로 바뀐 건데, 물론 그 사이에 픽도 있지만 이제 케빈 듀란트를 브루클린 네츠가 보내는 대가로 쫙 정리를 해보자면 캠 존슨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비보호 1라운드 픽 8장, 보호 1라운드 픽 1장, 2028년 1라운드 픽 스왑 1장, 2028년 비보호 픽 스왑 1장, 2라운드 픽 3장으로 바뀐 거예요. 듀란트 하나가. 그렇다면 브루클린 네츠가 케빈 듀란트로 결국 장사를 잘했지 않냐, 저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듀란트가 브루클린에서 뛴 기간 자체는 짧지만 팀에 상당히 많은 걸 주고 갔다. 그런데 이게 구단 수뇌부의 똑똑한 판단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치환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 네츠가 지금은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점 5개를 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휴스턴 로켓츠, 이번에 픽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저는 이거는 별점 3개 주겠습니다. 자, 브루클린의 가치가 높은 픽을 다시 주면서까지 굳이 픽 트레이드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피닉스의 성적이 만약에 훌륭하다면 저 트레이드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반대가 된다면 굿잡이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가 뭐지? 배경이 뭐지?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는 저는 별점 3개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뉴욕 닉스는 뉴욕 닉스대로, 브루클린은 브루클린대로 저는 굉장히 일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뭐 같은 디비전, 특히나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팀이 빅딜을 잘 단행하진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이번 트레이드도 궁금하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